윤정은 6개월을 버틴 4명 중 하나였고 1년을 버틴 2명 중 1명이 되었지만 미용실을 그만둘 때쯤에는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진 상태가 되었다. 윤정이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1살 때였다. 미용이 너무 좋아서 10대 때 일찌감치 시작한 미용일이었는데 그런 미용에 지쳐서 이게 맞나? 매일 울며 잠들 즈음이었다. 윤정은 당시 강남의 대형 미용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미용실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가 끝난 미용실을 정리, 청소하고 나면 윤정 같은 스태프들의 퇴근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어버린 다리를 해서 그래도 막차를 타겠다고 매일 숨가쁘게 뛰던 시기였다. 윤정은 함께 스태프가 되었거나 비슷한 직종의 또래 친구들 10명이 나누어 사는 쉐어하우스에 살았는데 말이 좋아 쉐어하우스지 2층 침대를 놓을 공간도 없어서 요와 이불을 깔고 서로 바짝 붙어 자야만 했던 집이었다. 윤정에게는 집이나 방이 아니라 그저 잠만 자는 공간에 불과했던 그 복닥이던 집. 하지만 한창 생기와 꿈이 넘치는 나이에 20대 여자들이 모였던 그 집에 살던 시절을 윤정은 가끔 그리워했다. 모두 친하지는 않았던 건 당연했고 서로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이름과 생김조차 가물가물했던 친구들이 더 많았지만 좋을 때도 많았다. 서로의 옷과 화장품을 빌렸을 때도 있었고 데이트나 소개팅을 간다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들이 고생해서 얻어낸 기술을 한껏 발휘해서 머리와 메이크업 등을 공들여 해주곤 했었다. 별거 아닌 일로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했고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에 좌절한 친구를 여럿이 끌어안고 통곡하듯 함께 울기도 했다. 윤정은 그 집에서 2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절을 친구들로부터 받은 위로로 그나마 버틸 수 있던 때였다. 윤정이 기어이 하루를 넘겨 집에 돌아와서 좁은 방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혹시 밟아 깨울까 조심조심하며 자신의 자리와 베개를 찾아 머리를 누이고 나면 내가 언제 잠을 자기는 잤던가 싶게 출근 시간이 찾아왔다. 미용실의 디자이너들이 출근하기 전에 윤정 같은 스태프들은 미용실의 오픈과 하루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했다.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강남의 미용실, 그것도 연예인들이 드나드는 큰 미용실에서 일하며 배우는 건 윤정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받는지 윤정은 너무 금방 알아버렸다. 윤정이 그 미용실에 스태프로 지원했을 때 함께 스태프로 뽑힌 직원들이 대략 30명쯤 되었다. 아무리 큰 미용실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뽑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은 금방 풀렸다.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반 정도가 미용실을 그만두었고 6개월이 지나서 남은 사람들은 윤정을 포함한 4명 뿐이었다. 니들은 배우는 시기야. 배워야 된다고. 니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미용은 무조건 경력이고 스킬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이 등신 같은 년들아? 내가 니들한테 이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나는 니들한테 뭘 받고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주잖아?
배우는데 돈을 내기는커녕 받고 있으니 니들이 얼마나 운이 좋니? 어? 여기서 못 버티면 이 바닥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니들 뭐 디자이너 되고 싶지? 청담동, 신사동 이런 데서 연예인 머리 하고 싶잖아.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소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것보다 간단한 게 세상에 어딨어?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렇게 힘들면 나가. 니들 같은 애들 아주 수두룩 빽빽이야. 고향 가서 쥐구멍만한 미용실 하나 차려서 아줌씨들 파마나 말다가 죽는 거지 뭐. 힘들면 그러면 돼. 뭘 찔찔 짜고 있어? 여기 니들만큼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힘들어. 니네 때문에. 뻑하면 사고치는 년들에, 입만 산 새끼들에, 입만 열면 돈돈돈 하는 미친 것들이 사방에 널렸어. 원장은 아주 예쁜 사람이었다. 당시 40을 약간 넘긴 나이였는데 머리와 메이크업, 피부와 몸매, 옷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다. 숱한 연예인들의 지인이었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으며 수완이 좋아서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원장은 최고급 관리를 받는 예쁜 얼굴로 최소 몇백짜리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윤기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매일 스태프들을 향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배우는 시기라는 원장의 말은 맞는 얘기였고 원장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준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정확히 원장이 월급이라고 주었던 돈은 20만 원이었다. 20만 원이라니. 윤정은 아직도 20만 원 월급을 떠올릴 때마다 기가 막혔다. 월급을 모르고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윤정은 미용실에서 일했던 1년 동안 월급의 액수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윤정은 6개월을 버틴 4명 중 하나였고 1년을 버틴 2명 중 1명이 되었지만 미용실을 그만둘 때쯤에는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진 상태가 되었다. 20만 원으로 방세를 내고 교통비를 감당하는 건 물론 그저 매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미용실의 탕비실에 비치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음에도 빚은 늘어만 갔다. 21살이라는 나이에 걸맞은 옷이나 화장품, 연애는 윤정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윤정은 딱 그렇게 가혹한 상황에서 전남편 한종을 만났다. 스타벅스 커피를 굳이 먹어야겠다는 디자이너들의 심부름을 가던 길에 피곤에 잔뜩 절은 윤정의 몽롱한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스포츠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는 길이었는데 브랜드의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흰색 운동화가 햇살을 받아 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윤정은 홀린 듯 다가가 유리 너머에 새침하게 놓여있는 운동화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누가 잡아 끌기라도 하듯 윤정은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이 매장 안으로 발을 디디자마자 매장을 울리는 우렁찬 인사가 들려왔고 윤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건네는 직원을 보았다. 생글생글 웃으며 서둘러 윤정에게 다가오는 직원은 키는 작지만 다부진 몸에 커다란 입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남자였다. 그 남자, 한종이었다. 제가 또 뵐 거라고 했잖아요, 재영씨. 재영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말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는 지연이 너무 불편했다.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연과 재영의 사이를 억지로 붙여서 잡아매는 느낌이 도무지 좋지가 않았던 것이다. 아, 권지연님 예약 주셨죠? 네, 홍역 예방접종이요. 지연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딱 시골 믹스견의 생김을 가진 개였다. 입주변이 까매서 장군이를 떠올리게 하는 강아지의 외모에 재영은 스르르 맘이 녹는 기분이 되어 입꼬리를 올렸다. 털 색깔은 장군이보다 밝았는데 얼마나 자랄지 아직은 예측이 어려운 어린 강아지여서 재영은 지연이 주는 느낌과는 상관없이 기꺼이 그녀의 품에서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제가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를 하거든요.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강아지를 자세히 살피는 재영의 옆에 서서 지연은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다. 제가 혼자 살아서 반려견 입양은 생각도 못했는데 보호소에 들어온 개가 새끼를 5마리나 낳았잖아요. 진짜 혼자 살면서 반려견을 키우면 강아지가 힘들다고 해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얘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약한 녀석이라 입양이 될까 싶더라고요.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키우라고 해서 입양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혼자 사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젖도 제대로 못 찾아 먹던 얘가 이 정도면 건강하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애 많이 썼거든요. 재영은 네 식으로 눈치듯 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연의 의도가 너무 빤해서 재영은 불편하기만 했다. 재영씨,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부지불식간에 주사를 맞고는 끙끙대는 지연의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쓰다듬으며 재영은 깊은 한숨을 뿜었다. 저기 보호자분? 제 이름 권지현이라고요. 이름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저 제 환자의 보호자시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알겠어요.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물정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굳이 찾아오신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가 보호자분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보호자분이 제 전처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수영이랑은 친하지 않다고 말씀을 일단 드렸고 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시는 거면 알아가 보려고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래야 할까요? 네? 강아지를 쓰다듬는 재영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한 반면에 지연을 대하는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제가 보호자분을 여자로서 알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제가 받기 원하지 않은 호감에 꼭 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재영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는 재빨리 물러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지연은 그러지 못했다. 지연은 재영을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자신을 계속 밀어낼 수는 없다고 확신하는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접종 끝났습니다. 우리 얘기도 끝났고요.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